자, 다음은 제가 계속 듣다 보니까 제일 많이 언급된 선수가 한 명 있어요. 저는 그 선수에 대해서 좀 더 듣고 싶은데요. 바로 장명부 선수인데요. 83년을 대표할 선수로 장명부 선수를 꼽을 수 있을까요? 예, 그렇죠. 사실상 뭐 83년도의 뭐 원탑 독보적인 원탑 선수 장명부 선수인데 일단 네. 원래 50년생이고요. 일본 태생이고 제일 동포니까. 네. 당시 들어올 때 이름은 후쿠시 히로아키 일본 이름이었는데 후쿠시 히로아키. 사실은 이름을 2번 개명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자기가 결혼을 하면서 부인 성으로 바꾸면서 한번 개명을 했고 또 이제 한번 그 이후에 한번 더 바꿔가지고 이제 네. 후쿠시 히로아키가 됐고 이제 그 당시에 나름대로 이제 일본에서 큰 유망주 선수기도 했고 원래 요미우리에 먼저 들어갔다가 난카이 호크스 그다음에 히로시마 카프를 지나서 네. 이제 히로시마 79년 80년 우승할 때 나름 주축 투수로 활약을 했고 또 이제 15승 거둔 해도 있고 통산 91승 일본에서 잘했죠. 네. 그래서 평균 자책점 3.68로 무척 잘하는 선수였는데 82년에 조금 기량 성적이 좀 떨어졌어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한국에서 계약 조건이 일단 언론에 나온 게 계약금 2,500만 엔, N이요? 연봉 1,500만 엔. 그러니까 당시 환율이 보니까 한 곱하기 3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로 치면 한 1억 2천 이상 받은 게 됐고요. 근데 거기에다가 49평 서울 아파트 우와. 그리고 이제 부대 비용 뭐 이렇게 다 해서 다 주기로 하고 엄청 다 준 거예요. 와, 진짜 다 퍼줬네요. 다 퍼준 거죠. 다 퍼준 거고. 근데 이제 그때 뭐 일화 중에 하나는 이제 처음에 와서 이제 이렇게 처음에 이제 구장에 있는 장명부를 이렇게 기자들이 취재하러 왔는데 연습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했더니 네. 이제 투구 연습을 안 하고 타격 훈련을 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장명부 그러니까 스윙만 선수가요? 하다가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자기들끼리 이제 뭐 저게 사실은 밸런스 잡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갔다 와.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하긴 잘하는 선수가 뭔가를 독특한 걸 하니까. 하면은 저건 이유가 있다. 그렇죠. 그렇게 되죠. 이거 다 뭐 있으니까 하는 거다. 네. 시험 경기까지는 사실 별 두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본인도 기대치보다 좀 설렁설렁한 거죠. 하면서 하면서 이제 자기는 한국 타자들을 이렇게 파악을 하고 한국 타자들은 만만하네, 만만까지 아니겠죠. 어쨌든 뭐 그냥 할만하네, 나름 뭐 해볼만하네. 네. 그 이름값이 별로네, 약간 네. 뭐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뚜껑 열어보니까 진짜 한 수도 아니고 두 수 높은 거죠. 차원이 다른. 예, 완전히 이제 폭격을 하게 되는데 일단 뭐 기록은 워낙 유명한데 이제 60경기를 등판을 해서 네. 이제 427.1이닝을 던지고 44선발 36완투 뭐 이렇게 아주 신화적인 기록을 만드는데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진짜 이거는 한 급도 아니고 한 2급 정도 낮은 리그를 가야만 그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또 신화적으로 많이 던진 이유가 이제 또 하나가 있는데 이제 네. 시즌 시작 전에 산미에 이제 사장님이 허영 씨라고 있었어요. 네. 이제 그분이 이제 프로야구가 다 처음이다 보니까 뭐 이제 20승을 하면 잘하는 거냐. 그럼 당연히 장명부 20승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장명부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2급 낮은 리그에 왔는데 20승을 못 하겠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당연히 할 수 있다. 그럼 이제 30승을 하겠냐. 그럼 이제 하면은 뭐 해줄래요? 하니까 이제 그 사람 당연히 못 할 줄 알고 이제 그럼 1억 줄게. 오. 했는데 근데 그것만 믿고 이제 장명부는 이제 30승 하려고 열심히 한 거예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 미친 듯이 한 거죠, 진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진짜 했네. 진짜 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30승을 했으니까 30승 16패를 했거든요. 30승 16패를 하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 선발 나오고 하루 쉬고 또 선발 막 이런 게 30승 채우려고 이제 결과적으로 그렇게 많이 한 게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뭐 결국은 하고 나서 이제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고 왜 이렇게 갑자기 배드 엔딩이 되죠? 그게 이제 본인은 이제 구두 약속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당연히 그냥 장난으로 한 말이었는데 사실 짐산 말이 안 되는 건 장난이 어디 있어요, 사실. 맞아요. 구두 계약도 계약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한 절반 정도 주고 무마했다. 막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근데 이제 그것도 보면은 또 웃긴 게 9월에 한번 기사가 비슷하게 나와요. 30승 한 보너스 받기로 했다. 근데 그때 기사에는 2천만 원이라고 나와요. 금액이 또 다르네요. 아마 그때는 이제 발표가 제대로 안 된 거겠죠. 근데 그때도 웃긴 거는 장명부 선수가 인터뷰에서 못 받을 것 같다.
왜요? 안 줄 것 같다 막 그런 아. 식으로 구단에서 차를 주기로 했다는데 승용차를 지급을 안 해줬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일단 뭐 그런 게 있었고 어쨌든 이제 산축성은 진짜 왜 했는지 왜 했어요 지금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첫해 그래서 뭐 그때 기록 중에 하나로는 이제 223진을 잡았고요. 어. 근데 이게 이제 지금까지도 역대 단일 시즌 세 번째 기록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방어율이 평균 자책점이 이제 2.34를 기록하면서 2등, 그렇게 많은 경기를 뛰면서 2등을 하게 됩니다. 와. 이제 좀 특이하게 볼만한 거는 이제 당시에 장효조 선수가 이제 네. 입단을 했는데 장효조 선수한테 또 전기에 완전히 눌렸어요. 그러니까 선수를 눌렀어요. 그래서 이제 15타수 1안타를 만들고 이제 근데 후기에는 아마 조금 쳐가지고 5타수 3안타인가 뭐 그렇게 쳤던 것 같아요. 4타수 5타수 4안타. 어쨌든 그것 때문에 또 유명한 것도 있고요. 근데 이제 30승을 했으면은 MVP를 무조건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당연히 지금 네. 20승만 해도 MVP인데. 근데 못 받았습니다. 왜요? 근데 이제 뭐 제 생각에는 이제 워낙 좀 막 행동이 그렇게 막 타에 모범이 되는 그런 스타일 아니었으니까. 제 이제 선수 빈볼로 되게 유명했거든요. 정말요? 네, 위협구 몸 쪽으로 머리 쪽으로 던지고 그렇게 해서 예전에 1화가 MBC의 김인식 선수가 네. 몸에 맞는 볼을 맞았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열받아서 마운드로 갔는데 김인식 선수가 당시에 별명이 배트콩이라고 해서 키가 엄청 작았거든요. 근데 장명무 선수는 당시에도 좀 강골 체질이었기 때문에 체격이 큰 딱 선수. 왔는데 산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다가 조용히 네, 가다 조용히 가던 길 갔다. 네. 가던 길을 네. 갔다. 뭐 타에 모범이 돼서 이렇게 막 영광스러운 상을 수상하기에는 당시 기준으로 좀 안 맞았다. 네. 그때 그 시절에 네, 이제 표창장에 있는 푸맹이 방정하고 타에 모범이 타에 타의 모범이 모범이 되는데 되어야 되니까 그렇죠. 푸맹이 그래서- 방정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일단 MVP 결과적으로 이만수 선수가 타게 되고요. 근데 이제 당시 표가 이제 한참 갈립니다. 근데 이제 이만수 선수가 95점 받았는데 네. 장명호 선수가 2등인데 50점, 장효조가 49점. 그래서 이제 좀 많이 차이 나게 받게 되고. 그러네요. 이제 참고로 이제 또 재밌는 게 427인 던지는 동안에 홈런이 19개밖에 안 맞았거든요. 우와. 근데 이제 참고로 올해 2020년 기준으로 제일 많이 맞은 게 박세웅 선수인데 20개 맞았는데 이닝은 147.1이닝. 예, 그래서 거의 장명구 한 달치, 장명구- 한두 달치인데 예, 한두 달치. 그래서 참 진짜 압도적인 차이였구나 생각을 대단한 하게 선수였네요. 근데 이제 뭐 그런 83년대 워낙 많이 던지다 보니까 네. 이제 결과적으로 그게 뒤에는 그렇게 이어가지는 못했고요. 아. 이 정도 성공적인 거리를 이어가지 못했고 그래서 뭐 이제 앞으로 등장하실 일은 별로 없을 거기 때문에 제가 미리 그냥 대충 이후 상황 말씀드리자면은 네. 84년에 13승 20패, 85년에 11승 25패. 갑자기 30승에서 이렇게 뚝 떨어지네요. 잘 보면 음. 패수가 압도적 많잖아요. 네. 그만큼 많이 나오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럼 그리고 이제 86년에는 이제 1승 18패 1승 18패요? 하고 이게 왜냐면은 신생 팀으로 이적을 했기 때문에 이때 이제 산미 있다가 이제 빙그레로 옮겨요. 근데 이제 이때 이제 빙그레랑 2년 계약을 하고 연봉을 선불로 1.5억을 다 받아버려요. 오. 그래서 이제 받고 가는데 86년 1년 차에 너무 못해 버리니까 네. 결과적으로 1년 하고 그냥 나가리 된 거죠. 매몰 비용으로 예, 그냥 버리게 된 거. 그것도 원래 이제 반납해라 했는데 그냥 정말요? 한화에서 결국 봐줬어요. 그러니까 빙글에서.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87년도에 삼성의 인스트럭터로 갔다가 네. 또 이제 90년에 롯데 투수 코치로 갔다가 이제 91년도에 마약 사범으로 구속이 되면서 잠시만요. 네? 예, 마약 사범으로 구속이 되면서 아이고. 이제 출국 조치를 당하게 됩니다. 이제 그 이후로는 일본에서 쭉 살았고 2005년에 돌아가신 걸로 돼 있고요. 참고로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은 장명구 선수 관련해서 이제 뭐 택시 기사를 했다, 뭐 아니면 이제 뭐 장애인 아동 뭐 야구 이런 걸 했다 이런 게 네. 나오는데 그게 대부분 주류적인 거긴 한데 제가 2011년인가 12년에 나온 그 다른 책을 하나 보면은 네. 이제 그 장명구 내연녀라는 분이 이제 무슨 기자한테 연락을 했다. 그러니까 같이 살았던 분이. 근데 이제 그분 말로는 장명구가 택시 운전은커녕 운전도 못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뭐 장애인 야구단 한 적도 없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쓸쓸하게 2005년에 이제 본인 뭐 마작하우스에서 돌아가셨다는 걸로 하여튼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장명구 선수가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치도 했었는데 당시에도 좀 코칭 스킬이 좋았다고요. 그 나중에
지금 해설위원 하시는 그 이상훈 야생마 이상훈 네. 선수가 있었는데 그 서울고에서 뛸 때 장명부 선수가 인스트럭터로 왔다고 해요. 왔는데 되게 지도를 잘해줘서 많이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어쨌든 참 파란만장하게 살다 가셨다. 네, 되게 뭐 그런 그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제가 장명구 선수를 오늘 이렇게 자세하게 알게 됐지만 제가 알고 있던 거 하나가 있거든요. 바로 별명인데요. 예. 너구리잖아요. 네. 왜 너구리죠? 닮았나요? 그게 약간 그냥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한 수 높은 투구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좀 아. 능글맞게 이제 빈볼도 던지고 약간 위협구도 영리하게 던지고 영리는 아니고 영리도 뭐랄까. 있는데 약간 뭐랄까 약간 그런 한 수 높은 음흉까지는 아닌데 꾀라고 그렇죠. 약간 할까요? 뭐 그런 느낌도 있고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막 너구리라는 게 꼭 긍정적인 느낌을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약간 이제 섞여 있으니까 동화에서 보면 약간 예. 좀 타짜. 그렇죠. 약간 좀 그런 느낌으로 좀 영리와 약간 그런 쪽을 섞어서 한 별명이 너구리 너구리. 아니었을까. 저는 닮아서인 줄 알았습니다. 네. 네. 뭐 그런 식으로도 너구리를 많이 불렸죠. 네. 네. 이렇게 장명구 선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비시즌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네. 좀 어떤 일이 있었죠? 일단 뭐 비시즌에는 뭐 크게 보면 항상 시상식이 있죠. 그렇죠. 중요하죠. 골든글러브 있었고요. 자, 이때까지도 아직까지 베스트 10이 살아 있었습니다. 베스트 10. 네, 그래서 골든글러브는 별도로 뽑았던 베스트 10이 살아 있었고, 이제 근데 이제 차이는 82년도에는 수비율만 가지고 골든글러브 뽑았는데 네, 맞아요. 이제 이번에는 이제 수비율, 공격력, 인기도. 인기도요? 그래서 인기도는 어떻게 측정을 했죠? 사실 지금까지도 인기도 들어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죠. 욕 많이 먹지만 어쨌든 이때부터 인기도가 들어갔다 이렇게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들어갈 사람이 들어갔는데 이제 네.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베스트 10이라는 게 사실 최고의 선수로 10명 뽑는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놀랍게도 이만한 선수가 MVP를 했는데 베스트 10이 아닙니다. 네? 예전에 어떻게 이제 된 거죠? 그 98년도에 그 우즈 선수가 MVP 타고 1루수 골든글러브 못한 것처럼.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이때는 이제 골든글러브 1루수 그러니까 포수를 네. 이제 골든글러브 받았어요. 골든글러브 받고 이제 베스트 10은 김무정 선수가 받았는데 그냥 나눠먹기에서 준 거 아닌가? 그때 그 시절. 네, 나눠먹기에서 네. 준 것 같고요. 뭐 어쨌든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골든글러브 시상식이 이제 12월 11일로 고정됐다. 뭐 그 정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신인왕을 이제 처음으로 뽑았는데 이제 박종훈 선수가 이제 뽑혔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또 약간 유명했던 게 이제 장효조 선수도 신인인데 이제 신인을 왜 안 주냐 엄청 잘했는데 네. 근데 이제 그때 왜 유명했던 게 그거죠. 이제 참신함이 떨어진다. 참신함이요? 신인의 참신함이요? 근데 장효조 선수는 이제 워낙 그 전부터 유명한 타자였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장효주 선수는 실업 야구에서 잔뼈가 굵었던 선수고 물론 박종훈 선수도 실업 야구를 뛰긴 했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세계야구 선수권 때문에 1년 네. 동안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신이나 다름이 없었던 거죠. 박종훈 선수는. 그렇죠. 이제 박종훈 그래서 선수는 이제 좀 새롭다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신인왕을 수상하게 됐네요. 그렇죠. 장효 선수는 좀 그래서 좀 아쉽지만 못한 상황이 됐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일단 이 해에 워낙 장명부 선수가 센세이션을 했기 때문에 이제 84년도부터 전 구단 제1동포 수입을 가능하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트레이드가 큰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몇 번 나왔던 산미의 임호균 선수 장명부 선수랑 투톱이었잖아요. 그렇죠. 투톱이었던 임호균 선수가 이제 롯데로 트레이드가 되는데 이제 롯데에서는 4명이 갑니다. 1대4. 네 명. 예. 그래서 그만큼 대단한 선수였던 그렇죠. 임우균 선수. 네. 그래서 김정수, 권두조, 우경하, 박정우 4명이 가고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그 임호균 선수 트레이드가 이제 롯데 입장에서는 그 다음 해에 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요. 내년이 또 기대되네요. 예, 일단 뭐 그래서 오프 시즌은 대강 이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983년 시즌을 5글자로 요약해보는 코너 1983 그때 그보는입니다. 네. 두 분이 5글자로 1983년 시즌을 요약해주시면 되는데요. 네, 지금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번 시즌은 산미가 되게 중요한 키워드였는데요. 장명부 선수도 그렇고 산미가 이렇게 우승을 위해 이렇게 달려가다가 이제 해태한테 발목이 잡혀서 이렇게 똑똑 떨어지는 그런 에피소드가 저는 기억에 남네요.
네, 두 분 준비되셨나요? 네. 예. 네, 연우님 먼저 하겠습니다. 네. 자, 1983 그때 크보는 예, 저는 왕조와 꼴찌로 왕조와 했습니다. 꼴찌요? 예. 자, 일단은 저는 이제 맞아 혜태가 첫 우승을 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롯데가 첫 꼴찌를 했다. 그 KBO의 최고 인기 두 팀. 그렇죠. 역사에 남을 우승팀 혜태, 네. 역사에 남을 꼴찌팀 롯데. 아, 그래서 이제 두 팀이 이제 왕자와 거지는 아니고 왕조와 꼴찌. 왕자와 거지를 오마주한 예. 왕조와 꼴찌.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아, 네, 왕조와 꼴찌였고. 자, 양정욱님. 저는 이제 너구리 천하. 너구리 쳐나요? 네. 장명부 선수 이야기네요. 네. 아니 뭐 더 설명할 게 있는데 83년은 장명부의 해죠. 그렇죠. 30승. 우승을 못했다 뿐이지 그냥 장명부 선수로 대표되는 한 해가 맞아요. 아닌가 싶어서 저는 뭐 간단하게 그렇죠. 물론 혜태도 중요하고 롯데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결국 83년도 하면은 키워드는 그냥 장명부다. 그래서 아. 저는 너구리 천하 이렇게 해봤습니다. 네. 저도 계속 저는 배우는 입장에서 듣다 보니까 장명부 선수가 되게 강하게 인상에 남았어요. 그래서 되게 공감이 되는 5글자네요. 너구리 천하와 왕조와 꼴찌로 정리할 수 있는 1983년을 알아봤습니다. 네, 저는 이 산미의 요동침이 되게 인상이 깊었네요. 네, 역시 월미도 바이킹이 최고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네, 산미를 뭔가 응원하게 되는 그런 시즌이었고요. 다음 해까지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네, 그러면 KBO 대한민국 프로야구의 역사를 낱낱이 알아보는 시간 크보실록 1983년 시즌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